트럼프 한마디에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6% 넘게 빠지고 유가가 3일 연속 치솟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선물 단계에서부터 동반 급락하면서 마치 전면전 직전의 리허설을 보는 듯한 장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문제는 이번 충격이 단순한 한 번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무기한 전쟁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왔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가격, 물류 비용, 글로벌 머니무브까지 한꺼번에 뒤흔드는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한국의 유가와 물가,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리치코드 경제학 관점을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두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전면전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이란 지역에 대한 공중전이 더욱 거세졌고 리야드의 미국 대사관과 걸프 지역의 주요 데이터 센터가 공격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동을 금융 허브이자 안전투자처로 보던 시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발포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80 안팎으로 올라섰고 중동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초대형 유조선 운임은 하루 $40만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유조선 운임이 이렇게까지 오른다는 건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물류 비용과 공급망 전체에 충격이 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여파는 금융시장으로 그대로 번졌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주식지수는 2%대 하락으로 마감했고 한국 증시는 장중 기준으로 6.5% 가까이 급락하며 공포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유럽과 미국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유럽 지수 선물은 1% 안팎 약세를 보였고 독일 DAX와 영국 FTSE 선물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S&P 500과 나스닥 선물이 각각 약 1% 내외로 밀리며 본장 개장 전부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인됐습니다. 주식에서 빠져나간 돈은 안전자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주요 6개 통화 대비 지수 기준으로 6주 만에 최고 수준을 향해 올라갔고 금 가격 역시 0.5% 이상 상승하며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과 전쟁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초반에서 다소 오르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성장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동시에 반영되는 애매한 긴장 상태에 가깝습니다. 엔화는 안전통화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일부 상실한 상태라 일본 재무당국이 필요하다면 개입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며 구두 경고를 낼 정도로 약세 압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측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 산유국과의 협의, 중동 동맹국과의 방어 협력 강화 등의 옵션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 그 중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라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 오르면 한국의 연간 수입 에너지 비용이 수조 원 단위로 늘어나는 구조죠. 이미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의 수입 물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겹치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었고 전력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동결 여부가 중요한 정치 경제 이슈로 떠올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 리스크로 유가와 운임이 동시에 뛰면 물가와 성장률, 기업 실적, 가계의 체감 경기까지 모두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을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돼온 제재와 보복,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된 끝에 이번 정부의 강경 발언과 군사행동이 촉매 역할을 한 겁니다. 즉, 군사적 충돌이 표면에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그 밑바닥에는 에너지 패권, 핵 개발 억제,
중동에서의 영향력 경쟁이라는 장기적인 힘의 싸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사건을 한번 지나갈 뉴스가 아니라 미국이 중동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공포의 강도를 높인 첫 번째 층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 변수는 이미 취약해진 글로벌 경제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아직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각국이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채 부담이 커졌고 긴축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 모두 회복 속도가 더뎠죠. 이런 상황에서 유가와 운임이 동시에 오르면 물가 쪽으로는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크게 올리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은 둔한데 물가는 높게 유지되는 그 좋지 않은 조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산시장 내부의 구조 역시 이번 충격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증시는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인덱스 투자와 파생상품,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위험 신호가 한번 켜지면 인간 투자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자동매도 알고리즘이 먼저 시장을 내리꽂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전면전 가능성이 부각되자마자 선물 시장에서 먼저 매도가 타졌고 그 충격이 현물 시장으로 번지면서 한국과 아시아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군중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뛰는 것처럼 구조 자체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역시 이 상황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개방 경제입니다. 즉,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임 상승, 글로벌 수요 둔화가 동시에 오면 타격이 배가 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고령화라는 내부 변수까지 함께 얽혀 있죠. 이미 금리 인상기로 누적된 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만약 전쟁 여파로 물가가 다시 튀고 중앙은행이 완화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면 취약한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 기업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동 리스크의 직격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 구조, 특히 투자자들이 지정학 리스크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전쟁 뉴스가 나오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겠지라는 학습 효과가 강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 전쟁, 여러 중동 분쟁에서 실제로 그랬던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험한 것은 다릅니다. 팬데믹, 공급망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쇼크와 고금리, 이 일련의 경험이 투자자들에게 위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격이 나오자마자 한 번 빠졌다 말겠지가 아니라 이게 여러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식으로 공포가 증폭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핵심 인사이트 탑5를 공개합니다. 인사이트 1. 이번 전쟁 리스크는 가격의 수준보다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가가 몇 달러까지 갈까에 집중하는데 리치코드 관점에서는 그 가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유가가 잠깐 100달러를 찍고 다시 80달러로 내려오는 시나리오와 90달러 안팎이 1년 동안 유지되는 시나리오는 기업과 가계, 물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일시적인 충격이지만 후자는 비용 구조와 소비 패턴, 심지어 임금 구조까지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숫자 자체보다 기간과 추세를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2. 전쟁 뉴스가 터지는 순간 시장은 공포의 가격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에 대해 시장이 얼마나 과잉 반응하느냐가 포인트인 거죠. 실제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상당 부분의 하락이 선반영돼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공습 소식, 강경 발언, 제재 발표 같은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먼저 패닉에 빠지고 막상 현실이 최악까지 가지 않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봉합되면 시장은 다시 서서히 회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첫 충격 구간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투기 자금이 먼저 털리고 그 이후에야 냉정한 돈이 들어오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이트 3. 한국 투자자에게는 유가 상승 플러스 원화 약세 플러스 금리 제약이라는 삼중구도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한국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원달러 환율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더 자극되고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으니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 부담이 생기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자산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쪽과 약한 쪽, 그리고 버티는 쪽이 확연히 갈리게 되죠. 인사이트 4. 전쟁 리스크는 산업별 서열을 다시 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뉴스로 보면 그냥 방산, 에너지, 해운이 오르고 항공과 여행이 빠지는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기업들이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에너지 효율과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특정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여러 국가로 생산과 조달 라인을 나누는 전략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사태가 그 추세를 더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단순한 테마 플레이를 넘어서 이 기업이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하나의 투자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사이트 5.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가 정보의 속도와 자신의 판단 속도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속고 알림과 SNS, 커뮤니티를 통해 뉴스는 초단위로 흘러들어오는데 자산 배분과 포지션 조정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움직이려다 보면 공포가 가장 큰 시점에 손절하고 불안이 가장 진정된 시점에 뒤늦게 따라붙는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리치코드 관점에서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원칙과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고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건 내가 준비해둔 어떤 시나리오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야만 남의 공포가 만든 가격을 자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로서 경제 주체로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의 투자 전략 탑5 공개합니다. 전략 1. 본인의 포지션을 냉정하게 점검하라.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디에 얼마나 베팅해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 부동산, 대출, 파생상품까지 현재 자산과 부채 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특히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주식시장이 한 번 더 10% 빠지면 내 계좌와 현금 흐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뉴스에 반응해서 매매를 반복하면 시장이 아니라 신용 한도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기 쉽습니다. 전략 2. 단기 공포 구간에서는 존버가 아니라 현금 쿠션을 준비하라.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 계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현금입니다. 현금 비중을 0에 가깝게 유지한 채 모든 자산을 변동성 높은 종목에 묶어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두면 급락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저가 비수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죠.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방산 에너지 테마를 추격하기보다 과도하게 빠진 우량 자산을 줍는 쪽이 장기적으로는 수익, 멘탈 관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전략 3. 에너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라.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는 구간에서는 유가, 금, 일부 원자재와 달러 자산이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됩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 관련 자산으로 10% 안팎을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는 방식처럼 인플레이션과 환율 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금 ETF, 달러 예금이나 달러 MMF,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비중은 본인의 위험 선호도와 투자 기간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걸 원화 주식 하나에 몰지 않는 것입니다. 전략 4. 업종별로 수혜와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라.
유가와 운임이 오르면 타격을 받는 쪽과 기회를 얻는 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항공, 여행, 레저, 원자재 비중이 높지만 가격 전가력이 떨어지는 제조기업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유, 가스, 일부 해운과 방산, 그리고 공공요금 기반의 안정적인 캐시플로를 가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버티거나 오히려 수혜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을 무작정 쫓아가기보다는 이 구조가 1년 이상 이어져도 살아남고 오히려 더 강해질 기업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업종과 기업을 다시 골라야 합니다. 전략 5. 정보관리와 멘탈 관리를 투자 전략의 일부로 살게 하라. 전쟁과 같은 이슈가 터지면 뉴스와 커뮤니티, 영상이 하루 종일 위기감과 공포를 자극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멘탈입니다. 하루에 뉴스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외 시간에는 가격을 강박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쟁 범위, 유가 수준, 환율, 각국의 외교 정책 반응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 지표들이 특정 범위를 벗어날 때만 포지션을 조정하는 룰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장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면절을 암시하는 한 문장에 휘둘리며 유가와 증시, 환율이 동시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이런 지정학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과 위기는 항상 공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왔고 그 차이는 준비와 관점에서 갈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가격의 높낮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기억하세요. 부자들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공포를 소비하는 대신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과 구조를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차분히 구축해 나가죠. 지금 같은 시기에 현금 쿠션을 만들고 인플레이션과 환율에 대비하고 업종과 기업을 다시 선별하는 사람과 단기 공포에 휩쓸려 최악의 타이밍에 사고 파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인사이트와 전략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계속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리치코드 경제학과 함께 시장을 읽어보시죠. 당신의 경제적 선택을 응원합니다.